아니, 저게 무슨 의미야? 중국은 항공모함이 세대이고 한국은 0대라는 뜻이야. 한국에 미군이 3만 명 있고 중국은 0명이라는 뜻이다. 30살 될 때까지 우승 트로피가 없다는 뜻이야. 손흥민이 중국 축구팬을 도발했다는 주제의 글이 중국의 소셜미디어인 웨이보에 올라왔는데요. 이 글은 1억 2천만 회 이상 읽혔고 많이 본 기사 2등에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은 이와 같은 댓글들이었습니다. 지난 11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2022 국중일로 아시아 지역 2차 한국과 중국의 경기에서 전반 43분 이강인이 중앙선 바로 앞에서 수비 뒷공간으로 침투하는 손흥민을 보고 긴 패스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공이 다소 길어 골아웃이 되었는데요. 손흥민이 공교롭게도 중국 응원단 앞까지 가게 됐고 중국 팬들은 한국 대표팀의 주장인 손흥민을 향해 야유했습니다. 그러자 손흥민 선수는 중국 응원단을 향해 양손으로 각각 3과 0을 표시했습니다. 바로 이 경기 도중 손으로 취한 3대 0 자세에 중국 네티즌들이 열띤 반응을 보인 건데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가 경기 뒤 인터뷰에서 특별히 야유받을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우리 홈에서 그렇게 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고 한국 팬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한 것처럼 정말 이유 없는 비매너 행동이었거든요. 지난해 11월 중국에서 열린 월드컵 축구 예선 경기에서 중국 팀을 상대로 3대 0으로 이긴 것을 제스처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경기에서 손흥민의 2골 활약으로 한국은 3대 0으로 승리한 바 있으니 그때 3대 0 승리를 되새겨주는 것과 동시에 똑같이 3대 0을 만들어주겠다는 손흥민의 각오가 엿보인 도발이었습니다. 한국이 중국 원정에서 3대 0으로 완승을 거둔 경기였죠. 월드클래스 매너를 보여주는 것으로 유명한 손흥민 선수를 이렇게 화나게 하다니 중국 응원단이 정말 어땠는지 궁금하시죠? 전 경기를 현장에서 본 스카이 스포츠 기자 하오레이라고 합니다. 이름에서 느껴지시겠지만 전 영국에 살고 있는 중국인입니다.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 대학을 졸업하고 스포츠를 너무 좋아해 기자로 일하게 되었죠. 이번 경기는 중국에게 매우 중요한 경기였기에 전 한국팀의 실력이 강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기적이 있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한국과 중국의 맞대결은 이강인의 선제골이 그대로 결승골로 이어졌습니다. 후반 16분에 손흥민이 박스 왼쪽에서 공을 받은 뒤 골문 앞으로 낮고 빠른 땅볼 크로스를 올렸는데요. 수비에 맞고 흘러나온 골을 이강인이 뛰어들며 정확히 마무리해 선제골이 터졌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너무 좋아서 그대로 손흥민 선수에게 뛰어가 안기더군요. 저희 중국 관중들은 일제히 침묵에 빠졌죠. 나중에 경기 분석을 해서 정확히 알았지만 저희는 점유율 30%도 겨우 기록한 채 패배했죠. 어쩌면 0대1이라는 스코어로 패한 것이 매우 다행스러운 경기 결과였습니다. 하프라인을 넘어가지 못하고 쩔쩔매는 모습은 정말 그대로 보도하기에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화가 나는 건 경기의 내용과 결과보다도 일부 중국 팬들의 태도였습니다. 손흥민은 완벽한 한국인의 예시라며 큰소리 쳤는데요. 관대하고 예의 바르며 교양 있는 척하려 애쓰지만 사실은 뼛속까지 비열한 결코 변하지 않는 민족적 특징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전 이 모습을 보고 정말 너무 창피했습니다. 실력에서 밀리자 욕설을 늘어놓는 꼴이라니요. 이건 정말 스포츠를 좋아하는 스포츠 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이죠. 지난 11월 중국 선전의 유니버시아드 스포츠 센터에서 열린 조별리그 2차전에서 경기장을 가득 채운 중국 팬들이 한국의 애국가가 나올 때 야유를 했는데요. 다른 나라의 국가가 나올 때 야유를 하다니요. 이건 정말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모습이지 않나요? 제가 제일 창피했던 건 이강인이 프리킥을 차려고 경기를 멈추었을 때 선수의 얼굴에 레이저를 쏘는 행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제정신으로 하는 행동인가요? 전 경기를 방해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는 중국 팬들을 보며 형편없는 축구 실력만큼이나 부끄러웠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처럼 중국 응원단의 행동을 부끄러워했던 건 아닙니다. 저도 원래는 중국 선수단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아마 예전이었다면 손흥민 선수의 행동에 비난을 가하며 한국인 유럽파 선수들이 더 이상 축구를 못하게 태클을 날려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말에 맞장구를 쳤을 거예요. 제가 이처럼 중국 축구에 대한 환상이나 중국 응원단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은 기자 일을 하며 해외를 여러 번 가게 되면서
보면서입니다. 저는 베이징에서 태어나 자라며 자연스럽게 중화 사상이 깊이 박혀 있죠. 중국의 경제 성장과 부흥에만 초점을 두고 배우기 때문에 중국이 아시아와 세계의 중심이 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중국은 자국에서 만든 앱만 주로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인스타그램,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은 물론이고 구글도 접속이 안 되는 것은 이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지금은 필수적이라고 여기던 앱들을 전부 사용할 수 없었는데도 답답하지 않았죠. 어떻게 그렇게 중국 안에서 폐쇄적으로 살았는데도 아무렇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중국 정부가 공산체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상의 자국민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몇몇 해외 사이트 접근을 차단하는 대방화벽을 설치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때 웨이보를 통해서 SNS 스타들과 소통할 수 있었고 오히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트위터를 다 아우르는 중국 최고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이 사이트를 제한한다고 생각하기보다 중국만의 대체 사이트가 있다는 것이 오히려 놀랍고 대단한 중국이라는 자부심이 엄청났죠. 이런 자부심은 축구로도 이어졌습니다. 항상 중국 축구가 세계 최고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제 눈에는 중국 축구팀이 매번 세계 무대에서 불운에 가로막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심판의 잘못된 판정, 부상 선수들, 그리고 때로는 극심한 기후 조건까지 이 모든 것이 중국 축구가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르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라고 생각했죠. 그랬던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에 있는 대학을 다니게 되었고 저는 아시아 관련한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요. 아시아권에 있는 문화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는 수업으로 유명합니다. 지금도 인상 깊었던 수업이 있는데요. 법이나 선거, 정부로부터 받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장기 집권하고 있는 시진핑 주석이나 공산당 전당대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우디와 중국 학생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선거에 대한 인식을 미국에 오기 전까지 못했다는 사우디 여학생의 말에 전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니 저도 당연히 공산당이 있는데 왜 선거가 필요하지? 난 선거를 해본 적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제인 감시에 대한 생각을 할 때는 정말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만 같았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천천히 이루어진 감시에 서서히 물이 뜨거워지는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개구리와 같다는 중국 학생의 말에 정말 공감되었습니다. 중국도 불법만 아니라면 길거리에서 하고 싶은 일을 모두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지만 사실은 아니죠. 바로 검열에 걸리지 않아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 남학생은 중국은 맛있는 음식도 있고 물가도 싸고 미국에서 사용하던 프로그램을 대체할 수 있어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문제 없을 것 같다고 했죠. 하지만 전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시작되는 내 하루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아마 모든 것이 통제와 감시를 받는 중국이라면 정말 못 살 것 같았거든요. 전 이때 결심했죠. 난 중국에 돌아가지 않아야겠다. 그리고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혀야겠다고 말이죠. 전 이때부터 제가 좋아하는 일에 대해 고민하고 선택하며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에 대해 다루는 기자가 되기로 결심했고 꿈을 이루었죠. 전 주요 국제 축구 토너먼트를 취재하기 위해 유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중국 축구팀의 모든 경기를 직접 보며 생생한 리포트를 작성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다양한 나라의 기자들과도 교류하며 축구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첫 경기, 중국은 강호 브라질과 맞붙었습니다. 경기는 브라질의 압도적인 우위 속에 진행되었고 중국팀은 겨우 몇 차례의 공격 기회를 가졌을 뿐이었습니다. 경기 후 다른 나라 기자들은 중국팀의 전술적 한계와 기술적 열세를 지적했습니다. 전 처음에는 이런 비판들을 부인하려 했습니다. 그래도 자국의 팀을 비판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경기가 계속될수록 중국팀이 겪는 어려움이 단순한 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이후 경기에서 중국은 계속해서 초반에 실점을 하고 중반에는 체력적으로 뒤처지며 후반에는 전술적으로 매우 예측 가능해졌습니다. 정말 탈탈 털리고 있는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했습니다. 전 유럽의 베테랑 기자와의 대화에서 깨달았습니다. 그 기자는 축구는 단순히 개인의 기술이 아니라 팀 전체의 조직력, 전략, 그리고 체력 관리가 결합된 종합 예술이다. 중국 팀이 성장하려면 이 부분에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한 저는 보다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중국 축구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개혁과 변화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축구에 반하게 되면서 영국에서 펼쳐지는 축구
경기도 직관하러 경기장을 찾곤 했습니다. 언제나 자기 멋대로인 영국의 날씨와 달리 축구장의 열기는 항상 뜨거웠습니다. 경기장으로 향하는 지하철에는 응원하는 팀의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한가득이었고 한 목소리로 응원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웅장한 경기장의 모습은 정말 직관하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감동입니다. 전 손흥민의 경기를 보고 그의 팬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이며 최우수 선수로 뽑힌 것도 대단했지만 그의 행동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라커룸으로 향하던 손흥민 선수는 경기장에 떨어진 쓰레기를 스스로 주워 담았습니다. 보통 경기가 끝나고 자신의 라커룸으로 향하고 이런 쓰레기는 청소하는 사람이나 관리인에게 맡길 텐데 직접 몸을 숙여 쓰레기를 줍습니다. 제가 제일 감동했던 건 손흥민이 팬에게 편지를 보내는 영상입니다. 10년간 암과 싸우고 있는 팬의 가족을 훈련장으로 초대해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직접 사인한 자신의 유니폼을 선물하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라며 힘을 내라고 응원을 해주었습니다. 구단에서 시켜서 하는 억지스러운 이벤트가 아니라 진심으로 감동하고 울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손흥민 선수처럼 유명해지면 자기가 잘한다고 떠벌리거나 주변 선수들을 무시할 수 있는데 손흥민 선수는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겸손해서 정말 자기가 죽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어도 자신의 노력을 떠벌리지 않는다고 하던데 이게 한국 사람들의 겸손인가요? 매사 겸손한 태도로 성실하게 임하는 게 좋긴 하지만 이런 태도가 과연 경쟁 사회에서 통할까 하는 생각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자신의 실력보다 부풀려서 이야기하고 어필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이 짧았더군요. 우리 중국 선수들도 손흥민 선수를 보고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실력을 쌓으며 겸손하고 묵묵하게 자기 몫을 해내는 게 가장 멋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걸 눈치챈 선배는 손흥민은 좀 특별한 한국인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선수로 축구 훈련을 시키며 키울 때 축구 실력만큼이나 인성을 중요시했다고 해요. 중국에도 맹모 삼천지교가 있을 정도로 자식 교육에 진심인데요. 한국은 엄마보다 아빠가 더 교육에 관심이 많은 것인지 의아했습니다. 저처럼 궁금한 사람들이 많은지 손흥정 감독님이 인터뷰한 영상들이 있어 보았습니다. 손흥정 감독님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훈련 방식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어릴 때 어떤 훈련을 받았나요? 기자가 묻자 손흥정 감독님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항상 공과 함께 자연스럽게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을 차고 놀게 했죠. 기자가 놀란 표정으로 그렇다면 손 선수는 하루 종일 공만 찬 건가요? 라고 묻자 손흥정 감독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특히 주말에는 더 심했죠. 제가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공을 밥상 위에 올려놓고 먹으라고 했어요. 이 말을 들은 기자는 깜짝 놀라며 손흥정 감독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했나요? 손흥정 감독님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손흥민이 지금의 자리에 올 수 있었죠.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사실 손흥정 감독님은 이렇게 말하고는 살짝 웃음을 참으며 덧붙였습니다. 농담입니다. 손흥민이 좋아서 공을 많이 찼던 거죠. 저는 그저 옆에서 응원하고 지켜봐 줬을 뿐입니다. 외신 기자는 손흥정 감독님의 유머에 웃음을 터뜨리며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좋아하는 축구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곁을 지키며 응원했다는 것이 말이 쉽지 그 과정이 쉬웠겠습니까? 손흥민의 아버지가 인터뷰에서 함부르크에 애를 데리고 가서 운동을 시킬 때도 항상 내가 볼을 차도 한 개 더 차려고 하고 중량도 똑같이 해서 내가 먼저 든 뒤에 내 차례야 하고 유도했다며 가난만 대물림 되는 게 아니라 부모가 부지런한지 게으른지 집안을 지저분하게 하고 사는지 깔끔하게 하고 사는지도 대물림 된다.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어디 가서 사람과 사람 간의 선을 넘지 않고 존중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고서 그게 책에서 나온 힘이라고 느낀다면 알아서 책을 읽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하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근면 성실함과 인성이 아들인 손흥민 선수에게 전달되었겠죠. 제가 손흥민 선수의 인성에 감동한 건 이번 축구 경기가 끝난 후였습니다. 경기가 한국팀 승리로 끝난 후 손흥민이 중국 골키퍼 왕다레이를 안는 장면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왕다레이는 흐느껴 울었고 손흥민은 다가가 그를 안았다며 이 장면은 양국 매체가 열띤 토론한 따뜻한 순간이 됐다고 적었습니다. 왕다레이는 경기 후 중국 CCTV와의 인터뷰에서
중국팀은 이번에 이 악물고 최선을 다했다. 모든 기회와 운명은 우리가 컨트롤하는 것이지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상대한 건 지금까지 가장 강한 한국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골대 앞에서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는 중국 골키퍼에게 다가가 안아주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위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짧은 포옹이었지만 이 모습은 한국은 물론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무척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네티즌은 왕다레의 퍼포먼스에 공감하고 중국팀은 이미 최선을 다했고 이 장면은 스포츠 정신의 빛을 보여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제발 제대로 보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중국인들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악의적인 합성 사진은 제발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휠체어에 앉아 있는 사진은 정말 같은 중국인으로서 창피한 행동입니다. 제발 합성 사진 만들 시간에 다른 생산적인 일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클 같은 거 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실력을 겨루는 중국팀이 되길 바라며 중국 응원단도 그에 맞는 수준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시작. 전부터 모여드는 많은 팬들이 질서정연하게 경기장에 자리 잡고 하나가 되어 부르는 응원가의 힘은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특히 모든 팬들이 한 목소리로 대한민국을 외치는 순간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당열된 응원은 한국 축구 대표팀에게 큰 힘이 되었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기자에게도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의 응원 문화는 단순히 소리치고 함성을 지르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각종 응원 도구와 춤, 그리고 조직적인 응원은 매우 체계적이고 독창적이었습니다. 전 이런 응원 방식이 어떻게 팀의 사기를 북돋우는지 직접 체험하며 깨달았습니다. 특히 붉은 악마의 리더들이 주도하는 응원은 팬들과 선수들 사이에 강한 유대감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의 응원을 직접 체험하면서 한국 팬들의 열정과 단결력을 깊이 느꼈습니다. 이런 응원 문화는 단순한 경기 관람을 넘어 하나의 축제라고 여겨졌습니다. 앞으로의 월드컵 대장정에 한국이 승승장구하길 바랍니다. 중국도 운 좋게 진출하는 만큼 다음에는 운이 아닌 실력으로 위로 올라가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